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용어가 불러오는 착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는요, 용어나 개념 혹은 어떤 트렌드에서 많이 선도됩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우리 사회는 변화하기도 하고 또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요. 진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워라밸이나 웰빙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그 키워드의 등장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해서 뭔가 일과 삶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였고요. 웰빙도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에서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흔히 TV나 예능의 추세도요, 웰빙 쪽으로 많이 바뀌어왔죠. 뭐 그 과정에서 나영석 PD의 예능들이 많이 또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좀 편하게 힐링이 되는 예능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걸 등장으로요, 우리의 문화도 변화했고요, 어떤 트렌드도 변화했고요, 더불어서 사회 제도까지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과 웰빙은 과거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고요. 사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죠. 지금은 그 용어가 거의 수명이 다 했고요. 다시 새로운 키워드들도 새롭게 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용어와 키워드, 트렌드는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은 불과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 용어라는 것의 순기능과 또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한때 많이 접했던 건데요. 뭐 구글의 알파고의 등장 이런 것과 맞물려서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요, 2016년 12월쯤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변화를 좀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정리되어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 이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가장 또 굉장히 기본이 되는 책이요,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또 최근은 아니죠. 불과 좀 몇 년 전에 또 클라우드 슈밥의 더 넥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불과 3, 4년 전만 했어도 2017년, 18년 이런 연도에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키워드도 많이 등장하고 뭐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용어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어느 정도 다다르니까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용어인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획기적이고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수많은 미래를 향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더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5G, 뭐 블록체인, 핀테크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엮어서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각각의 기술들, 개별적인 기술들을 모아놓은 용어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 단어가 있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90년대에 어떤 한 분이 책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근데 이 용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최근에 딱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 을 기점으로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나오고 미래의 변화를 메타버스로 많이 소개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강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뒤이을 또 새로운 키워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그런 기술의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가상현실, 그리고 뭐 증강현실도 있죠. 포켓몬고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혼합현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인공지능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가상인간 기술, 뭐 네트워크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혼합이 된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미래 기술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요,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왔던 VR과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딱히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물론요, 메타버스는 VR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이 VR로 혹은 AR로 접속할 수 있는 그 세계, 그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뭐 기존에 있었던 VR이나 이런 개념들로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가 기존까지 꿈꿔왔던 미래를 이 용어 하나로 정리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등장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의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핫한 세대 뭐라고 합니까? MZ 세대, MZ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와 이 Z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층의 뭐 정책을 대변한다, 청년층의 트렌드를 표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 알파벳 MZ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MZ 세대로 설명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요, 세대를 X 세대, Y 세대, Z 세대 이렇게 나눠 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연구진들도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Z 세대 다음으로는 어떤 세대라고 해야 될까? 그 명명법을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게 A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한다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Z세대 다음으로 알파세대, A세대를 규정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미래나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요,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구분이 처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해서 쓰고 있지만요. MZ 세대에서도요, MZ 세대의 그런 트렌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뭐 X세대, Y세대들 중에서도요, 이 MZ 세대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습득하시고 오히려 트렌드를 또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대로 이런 트렌드를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MZ세대라는 용어의 등장, 그리고 이런 용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는요, 결국 그 세대가 띠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성들이요, 우리의 미래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대 구분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세대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세대의 간격도 무려 20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간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특성으로 대표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사실 이 용어라고 하는 건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게 됐고, 인공지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정말 기계가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됐습니다. 또 메타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아왔던 수많은 미래들을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등장하겠구나. 정말 신기하다. 정말 매력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메타버스로 대체됐을 때, 정말 특이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MZ세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뭔가 이런 사회에 점점 주류가 되어가는 그런 청년층, 그런 20대, 30대들을 공략하고 그런 변화에 우리도 조금 더, 우리 전체 사회도 좀 다가가 보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념, 그 용어는 전이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용어가 가져오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용어라는 그 겉껍질에 얽매여서 그 속에 담긴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그 4차 산업혁명 그 용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수반되어서 불러올 만한 수많은 기술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또 어떤 말로 뒤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사실 메타버스의 저는 원천적인 그 기반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요. 그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름은 바뀌는 겁니다. 마치 겉껍질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요. 근데 그 속에 수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미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이 비대면 세계에 적용되면서 우리가 겪게 될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자체에 주목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용어들이 변화시키는 사회들을 잘 봐왔습니다. 워라벨, 웰빙도 마찬가지고요. 욜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니까 인생을 즐겨라. 이런 키워드들도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키워드들은 싹 사라지고 없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키워드나 용어의 겉모습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용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의 사고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